네, 진해공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문화 수업을 하고 있는 박병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6강 문제, 6강, 문제가 아니군요. 6강 강의에 이어서 일곱 번째 강좌,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가, 사회화에 대한 얘기, 그죠? 그리고 사회화의 어떤 유형,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지위와 역할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왔는데요. 파트 안의 내용이 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개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파트 1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회 집단 및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조금 파트라니까 좀 말씀 헷갈리겠죠. 첫 파트 1에서 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 집단 및 유형입니다. 사회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뭔가 말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집단이란 표현 자체가 복수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두 번째,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한 멀뚱같이 모아놓고, 우리는 사람 2명 이상 모였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같은 뭔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냥 만난 사람, 일회성으로 만난 집단들은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 않고 군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BA를 보러 갔어요. NBA를 보러 골든스테이트의 그 오라클 아레나에 2만 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그 2만 명의 관중들이 소속감을 가지고는 있겠죠. 대부분이 이제 워리어스 팬들이겠죠. 워리어스 팬들이 일회성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오라클 아레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쟤네들은 사회 집단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중 혹은 군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오라클 아레나에서 뭐 워리어스 팬클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 경기 있을 때마다 오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되면은 사회 집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뭔가 교류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 집단의 유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소속감의 여부를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속감의 여부를 가지고 사회 집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눈 학자의 이름은 썸너라는 학자이고요. 네. 소속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실제 소속 여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실제로 소속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단에 소속해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면은 그 집단은 본인에게 외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집단은 소속감이 있는 형태의 집단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난 이 집단에 소속해 있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집단, 소속감이 없는 형태의 집단을 내가 접하게 된다면은 우리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보다는 쟤들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배타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심해지면은 적대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하나의 포인트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적일 수 있냐면은 어,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뭐 문과반, 이과반 이렇게 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과반이잖아요. 그죠? 네. 뭐 어쨌든 간에 문과반 친구들이 그때는 용원고등학교 이과반 축구 선수 혹은 이과반 친구들을 외집단으로 여기겠죠. 쟤들 져야 되는데 쟤들 뭐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이과가 통합을 해서 진해 용원고가 한 팀으로 나가서 도대회에 나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과반 친구들이 외집단이 되어버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문이과가 문제가 아니라 용원고등학교라는 하나의 내 집단으로 묶여버렸죠. 어제 이적이 약간 오늘은 동지가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죠?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감에 따라서 외집단이었던 어떤 집단이 내집단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결합 의지의 형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나누느냐?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이익사회, 게제샤프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게마인샤프트, 게제샤프트라는 개념 자체는요, 테니스라는 학자가 언급했었던 개념이고요.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합 의지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느냐의 여부예요. 본질적인 의지라는 말 자체가요. 본인의 어떤 선택과 관련 없이 본투비인 거예요. 본투비. 그러면 태어나니까 나는 여기에 속해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동사회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혈족 사회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익 사회는 하지만 선택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어떤 선택이 들어가는 형태로 소속되는 사회를 이익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인 형태이지만 이익사회는 인위적이죠. 대부분이 대부분이 사회집단 사실 이익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져나가는 형태의 집단들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가족, 혈족 사회, 뭐 또래 집단이라고 이렇게 공동사회에 써놓은 곳도 있긴 한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가장 수능에 자주 나오는 함정 종친회 미랑박씨 종친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일까요?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눌렀죠? 다시 재생 눌렀죠? 공동사회일까? 이익사회일까? 이익사회입니다. 왜? 종친회라는 하나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는 미랑박씨인데요. 미랑박씨 종친회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임하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죠?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친회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접촉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사회 집단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1차 집단의 접촉 방식은요, 상당히 직접적이면서도 전인격적 접촉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 접촉 방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이거 약간 뭐 표절 오마주인가요?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표절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어,
모 당시 대선 후보가 얘기했었던 사람이 먼저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어떤 제 정치적인 어떤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자, 1차 집단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화지향이라는 게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겠죠. 반대로 2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형태의 접촉 방식이고요. 몰인격적, 없을 몰자거든요. 아, 인격이 없는 형태의 만남인 거죠. 접촉 방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관계,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느낌의 과업지향적인 어떤 방식을 추구하는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 집단은 뭐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친구나 가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뽕을 뽑아 먹고 막 일적으로 뭔가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2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사회 집단의 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소속감의 여부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결합 의지 형태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접촉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나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분류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믿고. 준거 집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준거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개인의 행동,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데 나 스스로가 뭔가 바로미터가 있죠. 그 바로미터를 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교의 교수진들은 저한테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 학교의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A 학교의 경영학과를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는 A 학교의 경영학과가 준거 집단이 되는 거고 우리 또 고생하고 계시는 임용고시생들에게는 저가 속해 있는 교직이라는 것 자체가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죠. 네, 그죠? 이게 준거 집단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워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자,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했을 때, 혹은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반대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개인의 반응, 혹은 뭐 개인의 뭐랄까요? 행동이랄까요? 네. 심리적 어떤 행태 이런 걸 봤을 때요.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했을 때에는 개인이 소속 집단의 만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임용고시를 통해서 원했었던 교직 사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 소속 집단의 만족감을 가지겠죠, 주로. 그죠? 내가 그 기준이 되었었던 준거 집단이 정말 소속 집단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바랬던 게 된 거잖아요. 소속 집단의 만족감을 가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제가 만약에 임용고시가 되지 않았을 때, 그죠? 제가 임용고시를 두 번 만에 합격했었는데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이건 뭐 나도 실패라는 걸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막 들면서 막 박탈감 느끼고 난 왜 이러지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 박탈감을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침잠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극복해 가지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지라고 한 사람이면 성공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 또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모르겠어. 그냥 술이나 퍼마시자. 일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불이나 저질러야지. 막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탈의 동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이 인고생에서 벗어나 버려야지. 빨리 열공해가지고 임고생 소속 집단이 아닌 교직 소속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했을 때와 불일치했을 때의 어떤 개인의 반응들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집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바로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사회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의 어떤 유형 중 하나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집단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 네. 사회 집단 중에 어떤 형태의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냐면은 과업지향적이고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규범 같은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법, 뭐 규칙, 사내 규칙, 뭐 지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것들이 딱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사회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과 역할도 명확하죠. 규정이 있으니까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연구부 소속 교사인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공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렇게 책임과 역할 같은 것들이 뭐 네가 이럴 때는 저거 하고 저럴 때는 저거 해라 하면은 잘 돌아가지가 않겠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일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 이렇게 과업지향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회 조직은요, 공식 조직, 오피셜한 느낌의 조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방금 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공식 조직도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회 조직은 방금 공식 조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남인겨 이러면서 이거는 저희가 어디였더라? 여수였나? 잘 기억이 여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수를 갔는데 우리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학교 F3 선생님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믿기지 않는 비주얼 가지고 F3를 해먹고 있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보시면 욕이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두 분은 이제 초상권을 지켜드렸고요. 저만 이렇게 조금 자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남이냐는 거죠. 분명히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다 같이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친목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계속 저 얼굴 보고 있으니까 또 짜증 나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가 뭐야 저게, 그죠?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비공식 조직이요.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공식 조직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공식 조직 내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비공식 조직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관심사를 가집니다. 네, 관심사가 똑같아야지 뭔가 더 친밀한 감정이 들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죠? 이 두 번째 열쇠랑 세 번째 열쇠는 사실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친해지려면은 친해지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동일한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소개팅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막 억지로 막 비슷한 점 찾아가지고 막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공식 조직에서도.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니까 친해지는 거죠. 네. 어쨌든 핵심은 친밀함에 있다라는 점, 공식 조직의 딱딱함을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세 가지 키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공식 조직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서 말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그죠? 공식 조직 내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을 방지합니다. 공식 조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업지향적이고 규칙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딱딱하죠. 딱딱하고 거기에서 막 인간 지향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기가 힘든데
그 비공식 조직은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 현상을 방지할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 사기 증진을 하고 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우리 직장 내 학교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술 한잔도 하면서 이렇게 막 학교 얘기도 하고 너를 뭐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막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막 멋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사이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학교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거죠. 일이 원동력이 되고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 사람들이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효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죠? 우리 기술 선생님, 지리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느낌. 항상 감사한 분들. 네. 그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나쁜 점도 있겠죠.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과의 뭐 관계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비공식 조직이 오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겠죠. 과도하게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가 친목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파벌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집단 내의 조직 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내에 청년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 있어요. 20대 선생님들 10분이 있는데 막 거기에서 5명들끼리 어울리고 또 다른 5명들끼리 따로따로 어울려서 근데 뭐 각자 영토 침범 안 하면 다행인데 막 싸우는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은 A 집단 사람들은 A팀 들고 B 집단 사람들은 B팀 들면서 A팀 욕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적 관계를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규율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을 싹 깨버리고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그죠? 친구 관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식 조직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요.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